여기서 할 때 이 페이지는 이걸 좀 알아둬야 돼. 우리가 다루는 이 산염리는 아레니우스 산염리야. 아레니우스 산은 수소이온을 갖고 있고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 조건을 줬잖아. 그 조건 안에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럼 무슨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거야? 수용해. 알겠지? 그 상태에서 하는 거야. 거기 보면 중화 반응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를 하기 전 이거부터 봐. 이온의 숫자는 어떻게 계산되어진다? 가수에다가 농도에다가 부피로 계산되어진다. 물론 이 농도는 이게 무슨 농도라고 그러지? 좀 하는데. 부피는 단위가 뭐여야 돼? 리터여야 돼. 가수는 N차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목적이잖아. 그치? 이온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산에서 배웠듯이 1가, 2가, 3가 이렇게 산이 있었지. 그게 가수야. 그 산 하나에 수소이온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느냐. 물론 가수가 크다고 강산은 아니었고 강염기는 아니었어. 이온화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완전 이온화된다라고 가정하고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다고. 그러면 대부분 그냥 굳이 이렇게 가정을 안 해도 강산 강염기라고 풀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우리는 가수 농도 부피를 재는데 시험에서는 리터를 안 줘. 다 밀리리터로 주지. 그러면 그냥 곱해. 그럼 숫자가 나오겠지? 그 값으로 풀 거야. 예를 들어 0.1 몰농도 100ml 그러면 곱하면 얼마야? 0.1 몰농도 곱하기 100 곱하면 10이지? 그걸로 계산할 거야. 그냥. 그럼 문제는 이것이 진짜 몇 몰이냐고 물으면 10의 마이너스 3승만 곱하면 돼. 왜? 밀리리터는 1000ml가 1리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만 곱하면 진짜 뭐가 나온다. 이걸 개념으로 보겠다. 자, 일반적으로 산을 이렇게 쓸게. 염기를 이렇게 쓰고. 그럼 얘들 모두 일가산, 일가염기가 되는 거야. 둘이 반응을 한다. 항상 무엇이다? 수용액이다. 이렇게 수용액이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가정하라고? 모두 이온화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1대1로 반응하는 거야. 반응을 하면 일단 얘가 남어. 어디에? 수용액 속에. B뿔하고 A-에서 남는다고. 이런 걸 구경꾼 이온이라고 그래. 그리고 얘가 생기지. 얘가 누구냐? 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산, 얘를 염기, 그리고 얘를 염이라고 그래. 뭐라고? 염. 이건 이제 소금이 아니라 이온결합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온결합. 이온결합물질은 금속 양이온을 포함한, 그지? 포함물이었지? 그래서 진짜로 여기서 반응을 한 애들은 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짜이온 반응식을 하거든. 얘를 잘 봐야 돼. 자, 알짜이온 반응식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알았어? 뭐 만드는 것이요? H2O. 근데 이 화살표 잘 봐. 가역이야, 비가역이야?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B뿔하고 A-는 누구냐 이거지? 구경꾼 이온이다. B뿔과 A-. 얘들은 구경꾼 이온이다.
구경꾼 이온은 반응이 끝나도 남아있다. 그치? 이 과정만 정확히 인지하면 문제를 푸는데 되게 쉽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너한테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중화 반응 이후 총 이온수와 그 다음에 생성되는 물 그리고 네가 똘똘하다면 응? 농도까지. 농도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혼합용의 부피분의 입자수 이온수 이러면 이게 농도의 비례한 값이 나와. 원래는 1000ml에 몇 몰이냐 이게 물농도잖아.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농도 비율을 구할 수 있다고. 먼저 얘부터 볼까? 총이온수. 우리 입자수 셌지 저기 이온수 세는 거.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 0.1 몰농도 염산이 100ml 있어. 몇 개? 몇 개요? 응? 1원수는 아까 10개. 그러네. 그렇게 보라고. 이제 느끼셨구나. 역시 충분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수용액은 항상 전하의 합대용이 돼야 되거든. 10개가 양형은 왼쪽에 있을게. 수소고 10개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원그래프로. 개수 똑같고 전하의 합대용 돼야 되고. 이게 일가산의 특징이야. 얘랑 봐. 요렇게 이렇게. 얘 몇 개냐? 그 30개. 30개를 누렸다는 거야. 일가기 때문에 얘를 그림은 이렇게 그려서 반. 대신 30개가 Na 플러스고 30개가 OH. 그러니까 30쌍의 부부가 이혼하면 여자 30명, 남자 30명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일가는 둘이 반응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네가 딱 봤을 때 잘 봐. 첫 번째 이온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응? 총 이온수를 보면 둘이 만나면 일단 누가 사라지겠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H와 OH. 그럼 H가 OH랑 만나서 물을 만들잖아. OH 몇 개 나와? OH 10개? 20개. 20개가 남지? 긴장하지 말고 해. 초등학교 1학년 문제야. 결국 봐라. Cl은 반응을 하지 않잖아. 구경꾼이니까. Na 꿀은 반응하지 않잖아. 구경꾼이니까. 자, OH는 H 10개랑 반응해서 몇 개 남아? 20개. 됐어. 얘를 원그래프로 그려보세요. 봤더니 양이온은 여전히 누구만 있는 거야? 왜? 수소이온은 다 사라졌을 거니까. 자, CL이 몇 개 있고 20개가 누구야?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음이온은 오른쪽에, 양이온은 왼쪽에 그리는 거야. 그럼 봐라. 이거 전체 몇이냐 이건? 60개. 60개지? 얘 몇 개 했어 전체? 20개. 얘는? 60개. 누구 따라갔어? X형이 강한 거 따라갔지? 총 이온수는 이온수를 뭔다? 따른다. 대신 뭐일 때? 일가산과 일가염기일 때 이렇게 합니다. 과정이. 그 다음 봐라. 두 번째. 물은 몇 개 만들어졌겠냐? 10개. 오, 그렇지. 생성되는 H2O 수는 누굴 따라가더라? 액성이? 약간. 이온수를 따른다.
그렇다고 뭐 20개를 따라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구경꾼 이온수만 세면 돼. 일가니까 CL이 10개면 수소이온 10개 들어왔을 거 아니야. 쟤를 따라간다고. 10개. 됐지? 그러면 혼합용액의 농도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느냐? 봐요. 농도 계산을 봅시다. 자, 농도를 직접 계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체 개수가 몇 개예요? 60개. 60개잖아요. 저 60개가 나오려면 어차피 가수는 1이잖아요. 농도 곱하기 혼합용액 부피가 몇 밀리터예요? 250. 250ml. 농도인 거예요. 진짜 농도가. 보면 얘는 250, 60 이렇게 써있잖아요. 얘는 그냥 사실 이 꼴이 아니라 이 꼴이 아닙니다. 지금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부피니까. 대신 얘들의 농도를 이렇게 해도 된다. 25분의 6. 그럼 진짜는 얼마일까? 이거 60개라는 게 60이 아니거든. 진짜 값은 60에 얘를 곱하란 말이야. 얼마니? 100분의 6몰이야. 맞아? 그럼 잘 봐. 250에 100분의 6몰이 있어. 1000에는 4배 해주면 되지. 몇 몰? 25분에? 그냥 나왔잖아. 신기하지? 25분의 6이 그냥 답이라고. 몰농도를 바꿔도. 그런데 이걸 이용하면 농도 곱하기 부피를 이용해서 상대값을 계산해도 진짜값을 금방금방 구할 수 있어. 출제자들이 만약에 몇 몰 만들어져? 그럼 우리는 10개 물 이러잖아. 10개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3을 곱하면 0.01몰이 되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3승만 해주면 정확하게. 그러면 정확한 몰수를 챙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알겠어? 이게 중화 반응의 전부야. 여기 있는 애들. 알겠냐?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 257쪽으로 가봐.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일가산, 일가연기 계산 방법이 있어. 가수 곱하기 농도 곱하기 부피가 있다고. 그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동그라미 1번 한번 봐. 네가 밑에 중화 반응의 양쪽 관계 계산 이렇게 써있잖아. 거기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네 새끼손가락 그거 손가락 가르쳐봐. 뚝 눌러봐. 거기 엄지손가락 거기. 자 먼저 계산해봐. 선생님이랑 0.1 몰농도 100ml면 몇 개? 아니지. 그냥 0.1 곱하기 100 상대값으로 0.1 곱하기 100 10개라고 본다고 염산. 그럼 수소이온 10개와 염화이온 10개가 있겠지? 다음에 0.1 몰농도 완전 중화시키는데 그지? 그럼 수소이온 10개만 있다는 건 수산화이온 10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NaOH가 지금 몇 몰농도래? 0.1 몰농도잖아. 그래서 얼마 곱하면 10개 나와? 100. 100이 답이라고. 그냥 개수가 똑같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10개라고 아까 구했잖아. 수소이온이 몇 몰이냐고 물어보면 거기다 10의 마이너스 3승만 곱하라고. 0.01몰이야 진짜 몰수는. 자 2번 봐봐. 자 얘는 조심해라. 수산화 발현 보이지? 걔 가수 몇이야? OH 2지. 그러면 봐. 100ml라고 한다면 얘 농도가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런데 얘는 항상 2배수가 수산화이온이야. 가수를 곱해야 된다고. 봐. BaOH2가 농도가 X다. 그럼 우리가 일가는 그냥 100 곱하기 X였잖아. 거기 써있는 대로. 그런데 OH는 그 안에 2배수가 들었으니까 2 곱하기 X 곱하기 100으로 해줘야 된다고. 가수가 있으면 가수를 곱해줘야 된다고. 그럼 얘는 수산화 발현 농도를 X로 놓는다면 그 속에 수산화이온은 100X야 200X야? 200X라고 놓고. 알았어? 그 다음 옆에 0.1 몰농도 염산. 그러면 걔는 일가산이잖아. 걔는 몇 개 있다 총? 10개 있다. 다시 읽어봐. 천천히 좀 읽어. 왜 이렇게 급해?
20개가 있다. 네. 자, 식을 세워봐. 몇 x는? 200X. 는 몇이다? 200x는 몇이다? 20? 20개다. 수소이온 20개다. 같아야 된다고 중화점이니까 x는 얼마다? 그래 0.1 몰롱도 그래 나온 거야 답이. 이가는 2를 곱하기만 하면 돼. 농도 곱하기 부피에다가. 알았어? 그게 양적 관계다. 넘겨. 자 이제 중화적정을 보여줄게. 자 중화적정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실험을 보는 거야. 이 중화적정의 원리가 중화반응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중화적정이니까 무슨 점까지 찾는 거야 지금? 중화점까지 찾는 거야. 중화점이 뭐라고 그랬어? 수소이온수와 수산화 이온수가 어떤 거? 같은 게 중화점이야. 알겠지? 자 이걸 이용해서 중화적정을 해볼 건데 얘를 찾을 거야 우리가. 이론적인 중화점이야. 수소이온의 숫자와 이게 같은 점을 찾아보겠다. 그걸 이용하면 지금처럼 상대방의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구했던 것처럼. 자, 중화적정 실험은 목적이 뭐냐? 반드시 산과 염기여야 되고, 알아서 산과 염기를 갖고 측정하는 거고, 미지 용액, 농도를 모르느냐. 미지 용액의 농도를 알고자 하는 거야. 그 농도가 얼마인지 알고자 하는 거지. 누굴 이용해서? 상대방의 액성이 다른 놈의 농도와 부피를 이용해서 알고자 하면. 지금 네가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들어볼까? X몰 농도 NaOH 300이 있어. 근데 염산이 0.1몰 농도 200이 있대. X 얼마니? 그러면 중화점이 된대. 0.1몰 농도 200이면 20개가 되면 돼. 그럼 X 곱하기 300도 20개만 되면 되잖아. 그지? X는 뭐야? 30분의 2. 15분의 1이잖아. 네. 그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실험장치를 한번 잘 봐라. 실험장치에는 필요한 게 누구냐면, 이 실험장치는 알아둬야 돼. 이 굉장히 긴 실험장치야. 길이가 30cm 이상은 되거든. 이걸 뷰렛이라고 한다. 뷰렛은 여기에 이제 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콕. 이 콕은 어떤 형태냐면, 요거 보이지? 요 구멍이 뚫렸다고 보면 돼. 유리관인데, 이렇게 세로로 유리관이 있을 거 아니야, 뷰렛이? 그게 중간에 껴있어. 그래서 봐. 이걸 이렇게 돌리면 구멍이 뚫리지? 그래서 쪼로로 흐르고, 이렇게 하면 90도. 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뷰렛은 맨 위쪽에 눈금이 0이야.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눈금이 커져, 얘는.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채운 다음에, 혹은 다 안 채워도 돼. 쭉 얘가 이게 떨어질 거 아니야.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면서 줄어든 부피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들어간 부피가. 어디까지 넣느냐? 아, 이 밑에 이렇게 용기가 있어요. 무슨 플라스크? 왜 삼각 플라스크를 사용하냐면, 여기다가 뭐를 넣을 거야? 미지 용액을 넣을 거야. 농도를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X몰 농도 NaOH를 있으면 걔가 여기 들어가야 돼. 농도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0.1몰 농도 200의 염산은 여기 들어가야 돼. 그래서 뷰렛에는 표준 용액을 넣는다라고. 뷰렛은 표준 용액을 넣는데 이 표준 용액은 얘를 알고 있어야 돼. 일단 농도 알고 있어야 돼. 농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가수를 알아야 돼. 가수. 물론 액성도 알아야지. 액성 반대에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 두 개는 화학식을 주면 다 알 수 있어. NaOH 그럼 일까요 여기? 알 수 있잖아 이 두 개는. 다만 농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피를 재야 되거든. 부피. 이 부피가 뭐냐면
측정을 해야 될 값이야. 이건 중화점이 될 때까지 몇 밀리미터가 들어가는지 이걸로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측정값 어디까지? 중화점까지. 필요한 알자이온을 재는 거죠. 알자이온 해봤자 수소이온 아니면 수산화이온이 되겠지. 근데 얘기했잖아. 얘하고 얘를 곱하면 상대값이 나와요. 수소이온이든 수산화이온이든 그때까지 측정하는 거야. 근데 중화점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 뭐 얘 용액 똑똑 떨어지면 용액이 알려줘? 중화야? 그렇게 알려주나? 지시약을 넣어야 돼. 그래서 지시약 색깔 변화로 중화점을 측정하는 거거든.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야 돼? 지시약을 넣어야 돼. 예를 들어서 페노탈에 넣으면 무무 빠지잖아. 자, 지시약 색깔 하나 정리해볼까? 지시약은 먼저 무지개 색깔 중에 빨간 옷 쪽 가까이만 적어. 그리고 앞에다가 무무 이게 적자. 자, 맨 앞에 이게 산성의 색깔이고 중성의 색깔이고 염기의 색깔이야. 이게 페노탈레인. 우리가 PP라고 부르는 페노프탈레인 수용액은 중성까지 무지개인데 염기색이 붉은색으로 바뀌어. 다음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산, 중, 염기에서 이렇게 변하는 건 메틸오레인이에요. 가끔 책에 따라서 이 중성을 그냥 노란색이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책도 있고 어떤 건 그냥 붉은색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 그냥 주황색이라고 하는 거 빨노노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눈 색깔 때문에. 알았어? 눈을 그렇게 보여지는 색깔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메틸오렌지는 잘 안 나와 시험에. 그다음 얘가 누구냐? 얘가 얘야. 브롬, 티몰, 블루. 얘를 넣으면 돼. 정확하게 보면 BTB가 가장 확실한데 실험을 하다 보면 과학자들이 대부분 페노프탈레인을 써. 왜? 없다가 색깔 나타나는 게 보기 편하거든. 색깔로 넘어가는 건 눈이 필요해, 진짜로. 그래서 페노프탈을 많이 쓴다, 일반적으로. 자, 미지용의 특징. 얘는 일단 뭐를 모른다? 농도를 모른다. 이거 측정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용의 부피는 알고 있어. 그리고 얘는 화학식도 알아야 돼. 왜? 화학식 속에는 백성과 뭐를 알려줘? 가수를 알려주거든. 그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HCl을 썼다 그러면 NaOH나 뭐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야. KOH나 이런 것들. 알겠냐? 이렇게 해서 얘를 떨어뜨리는 거야. 떨어뜨려서 이 실험을 할 때 중요한 건 처음부터 똑똑똑 떨어뜨렸다가 밤샌다. 자, 예를 들어보자. 여기 염산을 넣어. 색깔이 어떻게 있냐? 무색이지. 페놀프탈이랑 같이 넣으면. 여기 NaOH를 넣어. 농도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게. 얘를 한번 들어볼게. 자, 농도를 모르는 뭐 아세트산 해보자. 얘 일가산이다. 이거 끝에 H. 요거만 뭐야? 20ml를 어디다 넣어야 돼?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야 돼. 얘를. 무슨 용액이니까? 미지용액이니까. 그러면 0.1 몰 정도, 예를 들어서 KOH 얘를 넣어. 얘는 어디에 넣어야 돼? 어디? 이거 뭐라고 그랬어? 뷰릿이야. 얘를 측정하래. 측정값 V 측정값을 했더니 얘가 얼마 나오는가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래. 아, 10ml를 넣으니까 중화점이 된 거야. 몇 개 넣은 거야?
아, 천천히 계산해 보라고. 0.1 곱하기 10을 계산 못해서 네가 10개, 20개, 뭐 100개 그러니? 아, 농도 곱하기 부피가 개수라고. 창피해 죽겠네, 아니. 영상 찍게도 못 그러네, 아주. 이거 씨 10개 이러면 저 듣는 애가 바보냐 저거? 그러지 않냐? 정신 안 차려? 아, 참 아주 이거 한두 번은 내가 이해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해 몇 개 나와야 돼? 소소이로. 그래요? 10개나 아 1개. 괜찮아. 아니 부끄럽다 진짜. 뭐가 문제야? 응? 헷갈린다고 말하지 마. 누가 헷갈려? 0.1 곱하기 10도 모르는 애가 무슨 고등학생이야. 몇 개 나와야 돼? 소소이로? 아니에요? 몇 개? 1개 아니에요? 그럼 네가 한 개 했는데 내가 틀렸다고 계속 그랬다는 얘기야? 말투가? 여태까지 10개 이지랄하다가 틀리니까 한 개 아니에요? 뭐, 아이고 이씨 창피해 죽겠네 아주 씨. 얼마야 농도? 그 20분이 아이고 참 이제 물어보지 않을 게 개수. 아 쪽팔린다 야. 이래서 농도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0분의 1 몰농도가 나온 거야. 0.05로.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미지용의 중화적정 실험에서는 이걸 측정하는데 문제인 이거다. 얘한테 아세트산 수용액을 넣고 얘를 실험을 하는데 처음부터 똑똑 떨어뜨리거나 주의점. 얘를 여기 빈 상태에서 콕을 열고 측정을 하잖아. 그럼 얘가 들어간 측정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 이거 탁 닫으면. 그런데 이 줄어든 눈금은 요 안에 채워져 있는 액체까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 안에.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차가 너무 심하게 나와. 초반에 그래서 여기 0보다 한참 위에다 영역을 넣고 흘려야 돼. 쭉 흘린 다음에 딱 닫아야 여기까지 딱 차.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실험을 해야 돼. 꼭 0이 아니라 3부터 실험해도 괜찮아. 줄어든 그 용액만 차만 부으면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측정을 할 때 주의점. 처음에는 저 빈 공간을 채운 후에 실험을 한다. 두 번째는 그냥 쭉 흘려. 그럼 이 색깔이 갑자기 분홍색으로 확 바뀔 때가 와. 그럼 닫아. 그리고 흔들어. 그럼 다시 무색으로 돌아가. 그럼 무슨 얘기냐? 중화점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이야. 그 다음부터 정확히 측정해.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들어가자마자 분홍색으로 확 바뀌거든? 그럼 흔들어. 그럼 다시 무색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놓고 또 한 방울 또 떨어뜨려. 또 확 흔들어. 그래서 얘가 딱 떨어뜨릴 때 분홍색이 약간 더 진해지면서 붉은색하게 변하거든? 색깔이 원래서 안 돌아. 그럼 바로 직전 부피가. 그가 중화점이라고. 왜? 붉은색은 연기성이 된 거잖아. 직접값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답을 잡는다. 알았냐? 네. 이것이 중화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요걸 가지고 중화반응의 플로차트 한번 그려볼게. 이 실험을 가지고. 알았지? 일단 이렇게 할 것이요. 일정량 NaVH에다가 얘를 첨가할 것이야. 자, 누가 뷰렛에 들어가야 돼? 뭘 모르겠어요. 중화작정을 할 거야. 누가 뷰렛에 들어갈 거야? 저 영상 뚜뚜하고. 얘를 무슨 용액이라고 할까? 표준 용액에 미지 용액에. 미지오 무슨 도구에 들어가야 돼? 청각 플라스틱. 네, 알았어? 아니 종이철로 나오는 건 왜 그렇게 헤매냐고. 승빨라서. 자, 됐어. 비커를 그려보자. 삼각 플라스틱을 삼각 플라스틱 여기도 삼각 플라스틱 삼각 플라스틱 삼각 플라스틱. 이 안에 이렇게 NA하고 OH가 있는 거야. 자, 얘를 NA 플러스 앞에 이걸 OH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네모난 걸 H 플러스 B급 별표로 하자. 별표. 별표 B급 친 거 이렇게 할게. 알았지? 자, 이 상태에서는 현재 얘가 몇 개 있고 네. 얘가 몇 개 있어? 네. 얘들은 없었어. 여기에다가 가면서 얘를 첨가시키는 거야. 떨어뜨리는 거지. 그럼 수용액의 높이가 약간 높아지겠지. 이렇게 떨어뜨렸으니까. 자, 문제 이거다. 얘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누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게 누굴까? 얘는 그대로 두 개인데 얘가 하나가 되고 얘는 없지. 왜 없어? 물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하나가 된 거야. 이 지금 모습이. 그렇게 되면 봐라. 액성을 보면 염기성이잖아. 여기도 염기성이고 맞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G샵을 넣어야 되잖아. 얘는 붉은색이지. 얘도 붉은색이야. 여기까지 됐어? 염기성이니까 전체 이온수는 액성이 강하다라는 거지. 처음에 몇 개 있었는데 4개 있었잖아. 들어가도 4개라는 거지. 이해봤어? 그 다음 봐봐. 총 이온수를 보면 4개는 4개라고 액성이 강하다라고 한다. 근데 만들어지는 물 생성되는 H2O 수를 보면 얘는 처음에 0이었다가 몇 개 만들었어. 들어간 애가 결정하는 거야. 액성이 약한 애가. 한 번 더 넣어보자. 얘를 첨가하면 얘가 이렇게 좀 용이 높아진다. 그래도 Na 플러스는 변함없어. 얘는 2개. 얘 없어졌어. 얘도 없어. 2개. 액성 뭐야? 중성. 무색입니다. 근데 이온수는 4개. 물은 이렇게. 중화점이에요. pH가 7. 한 번 더 넣어봐. 이래버리면 이제 용이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자, CL. 그 다음에 얘가 생기고 하나 더 생기지, 이렇게. 얘는 여전히 2개인데, 얘는 없고, 얘가 하나 생기는 거야. 얘가 3개가. 산성이 됐지. 그래서 무색입니다. 이온수는. 물은 안 생겨. 반응하는 뭐가 없으니까. 수산화염이 없잖아. 이해가냐? 자, 전체 요소 누구 따라간다? 액성이 강한 거. 지금 염산이 3번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전체 6개가 된 거야. 됐어? 그래서 액성이 강한 걸 따라간다. 일가는 또 하나. 생성되는 물은 액성이 약한 애가 결정한다. 그지? 그것도 누구? 부경권 이온의 숫자만큼 물이 생기는 거야. 일가니까. 이해 갔죠? 자,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가로축이 HCl의 부피라고 하자. 부피. 첨가. 그때 얘들의 그러니까 이온들의 숫자라는 그게 뭐야. 자,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애가 얘가 누구다? 변하지 않는 애. 나트륨 이온이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애는 Cl.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가 무슨 점이라고?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중화점일 때는 이온이 2종류만 남아있는 거예요. 구동품. 지금 산과 염기를 한 종류씩 썼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이온은 누구냐? OH 숫자 같이. 맞죠? 이렇게 되면 수소 이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부피 이렇게 부피 HCl 부피. 자, 총이온수 어떻게 변하냐?
총이온수는 아, 중화점까지는 안 변하다가, 그지? 네. 중화점. 이후부터 늘어났어. 네. 이것까지 다 2가. 자, 이제 이거야. 농도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이온수가 안 변했는데 용액의 부피는 늘고 있잖아.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될까? 줄어. 그 다음에 늘어.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중화 반응을 했을 때 중요한 거다. 봐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얘가 되잖아. 무질서도 감소하는 방향이거든.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 방향 흡혈이라고 그랬잖아. 엔트로피 감소 방향인데 이건 발열이거든. 중화 반응하는 발열이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중화점일 때까지 어때? 올라가요. 근데 꺾이거든? 이거 왜 꺾일까? 안 일어나니까. 식어서 간단하게 식어. 안 일어나니까.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농도에 비례하거든. 이온수에 비례하는 게 농도에 비례해. 그래서 얘도 떨어졌다가 어떻게 돼? 터진다. 중화점일 때 전류가 영이되지 않는 이유, 구경권 이온이 존재하니까. 이해 갔죠? 여기까지. 이것이야.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일가산과 일가 염기가 반응을 할 때 총 이온의 수는 혼합표야. 총 이온 수는 누굴 따라간다? 강한 액성을 따른다. 생성되는 H2O 수는 약한 액성을 따른다. 거기에 강한 액성 속에 구경권 이온수를 따른다고. 이거에 비례한다고 하죠. 구경권 이온의 2배 수가 전체 이온수잖아. 알제점도 있을 거니까. 근데 그냥 어떤 용액과 이 실험과 또 다른 실험을 비교할 때 그냥 일가들이기 때문에 구경권 이온수만 비교하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비례. 요런 것이 정리. 알겠지? 네. 그러니까 요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온수 상대값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가스에다가 농도에다가 부피인데 그냥 밀리리터를 곱하면 이건 상대값이었잖아. 진짜 값은 여기다 뭐만 곱해라. 그렇지, 잘했어. 그 얘기다, 얘기가. 자, 페이지 259쪽 봐봐. 자, 이건 실험이 좀 어려운 거니까 잘 새겨드려야 돼. 이게 이제 논리적인 사고거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500ml 식초 한 병에서 식초 10ml를 피펫으로 끄기만 했대. 요거 이어가는 거 잘 봐.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 식초 어디에 동그라미 칠래? 500ml에 동그라미 쳐봐. 쳤어? 그럼 그 다음에 문제 보면 식초 500ml 있는 애를, 그렇지? 얼마를 빼냈어? 10ml를 취했지? 자, 중요한 거야. 얘가 농도가 진해, 얘가 농도가 진해. 맞았어. 농도는 똑같은 거야. 근데 농도 곱하기 부피가 입자수지. 입자수 얼마큼 줄었어? 50분에. 그렇지, 그렇게 준 거야. 아, 입자수만 줄어있구나. 얘를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잘 들어. 얘를 어디에 넣는다고?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 거야. 그럼 부피 플라스크는 용량이 있을 거 아니야. 100이든 200이든 250이든 500이든. 물을 채워. 그래도 입자수는 변함이 없어. 됐어? 자, 그래서 표시성까지 넣어서 식초를 10분의 1배로 물킨다.
알았어? 네. 얼마로 묽힌다고? 묽힌다고 했지? 네. 얼마, 용액을 얼마 만들면 10분의 1로 끓까? 봐라. 얘를 농도 1로 잡아봐. 10개지. 10분의 1배로 묵힌다면 농도를 0.1로 만든다는 얘기잖아. 0.1에다 얼마 곱하면 10개 나와? 100이지? 이게 10분의 1로 묵힌 거야. 자, 그 다음 봐라. 이 식초 20ml를 했어. 알았니? 네. 여기서 얼마? 20. 그 다음에 이을게. 농도 똑같지? 네. 근데 이 개수보다 이 개수가 5분의 1로 적지. 네. 자, 얘를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중화 반응을 하겠다는 거야.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는데 문제는 이 페놀프탈레인은 이 용액의 전체 영양을 못 줄 정도로 아주 미량을 넣어야 돼. 한두 방울. 1ml랑 한두 방울 엄청난 차이다. 한두 방울만 살짝 넣어야 돼. 그리고 이 지시약도 뭐를 갖고 있어? 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넣어야 돼. 우리가 색깔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섞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적정하는 거지? 자, 10초잖아. 네. 그럼 산이잖아. 염기로 적정한다? 누구 집어넣냐? 0.1몰 농도 NaOH로 적정을 하는 거야. 이거 표준용이지. 그래서 봤더니 몇 밀리터 들어갔더니 반응이 끝났냐? 몇 밀리터 들어갔더니 반응이 끝났어. 몇 밀리터? 그 부피가 얼마 됐어? 결과 20mm. 20 들어가서 반응이 끝났지? 둘이 곱해봐. 몇 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 안에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얘기야. 이 안에 몇 개 있다고? 그럼 여기 몇 개 있을까? 다 10개. 10개. 그러면 공교를 몇 몰로 온 거야? 저 10개. 그잖아. 0.1 곱하기 100 해야 10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몇 개 있어? 10개. 이온수는 똑같으니까, 물 넣었으니까. 그럼 얘 몇 몰로 온 거야? 얘도 그럼? 아, 이 안에 500개 있었구나. 자, 500개는 상대값이잖아. 네. 진짜는 10의 마이너스 3승 0.5. 알았어? 500개라는 상대값에다가, 그치? 이걸 하면 진짜 값이 나온 거야. 0.05만. 알았어요? 0.5만 소리. 이게 바로 수소이온의 숫자는 거야. 이렇게 찾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이거 밑에 해석에 5번 가봐. 식초 속 아세트산의 함량을 알고 싶은 거야. 응? 식초 속 아세트산의 함량. 그때 밀도가 있어야 되거든? 이건 다 주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식초가 몇 몰 정도인 거 알았어? 1몰 정도인 거 알았어. 그지? 네. 이거 500ml 있잖아. 네. 밀도를 얼마로 줬냐면 1g/ml를 줬고, 식초 속에는 수용액이잖아. 식초가 아세트산 수용액이거든. 얘가 60이야. 분자량이. 자, 이 안에 아세트산이 얼만큼 있는지 알고 싶으면 잘 봐. 이제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해석해. 첫 번째, 용액 몇 밀리터 속에 1000ml 속에 몇 몰 있다? 1몰. 이건 몇 g이다? 60g. 이걸 해석해도 되고 얘를 해석해도 돼. 왜? 둘 다 1몰로 보니까. 그치? 그럼 이걸 해석할 때 그냥 우리는 얘가 몇 퍼센트 농도를 알려면, 우리가 만약에 퍼센트를 알고 있으려면 몇 g의 때 찾아야 돼? 100g의 때 찾아야 돼. 100g. 용액 100g인데 몇 g이 있습니까? 이게 퍼센트잖아. 이게 일로 바뀌면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부피가 안 맞잖아. 부피하고 질량하고. 무조건 부피 갖고 했어. 밀도가 이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1ml가 몇 g? 1g. 그럼 1000ml는? 됐어. 그럼 얘를 바꾸는 거야. 얘를 이렇게. 이거는 단위만 바꾸는 거야. 얘 여기로 가려면 얼마 하는데? 여기도
%? 이렇게 푼다. 알겠지? 이렇게 나온 거다. 밑에 확인 문제 한번 봐봐. 네. 식초 5ml가 완전히 중화될 때가 넣은 게 이 중요하다. 0.1 몰롱도 45래. 몇 개? 4점. 그렇지. 그러면 5에다 얼마 곱하면 4.5 나와? 0.9. 그잖아. 네. 그래 0.9 몰롱도다. 얼마나 간단해. 이해갔어요? 개수를 쌓인 거야. 넘겨보세요. 자, 양적 관계 해석은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해준 거예요. 알겠니? 중요한 건 이제 2번이거든. 이가와 일가의 양적 관계 해석이라는 게 나와. 이가, 일가는 고급 문제에 해당되는데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잘 안 해주거든. 이가하고 일가는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가산과 이가연계 혹은 그런 거와 일가의 관계. 일단 두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강한 액성이 이가야. 약한 액성이 일가야. 얘들이 혼합하면 액성은 당연히 강한 거 따라가잖아. 그지? 그때는 총 이온수는 아까 일가에서 배웠던 대로 맞아. 절대 안 바뀌어.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달라. 이가가 약해. 일가가 강해. 이래버리면 총 이온수는 잘 봐. 강한 일가 총 이온수에서 약한 이가 구경꾼 이온수를 뺀 값이야. 파하! 뭔 소리인지 모른다. 예를 들어볼게. 얘를 한번 들어볼게. 얘가 있는 곳에 얘를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0.1 몰롱도 H2A가 200ml 있어. 그 다음에 0.1 몰롱도 POH가 100ml 있어. 개수부터 계산해봐. 얘 몇 개? 20개지? 얘 몇 개? 10개지. 아니, 개수만 따지는 거야. 개수는 20개잖아. 그런데 20개 속에 A는 몇 개 있고 20개 있고 H 플러스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 20개는 얘를 따라가는 거라고. 여기 20개가 누구라고? 여기 40개는 누구라고? 이렇게 수소연수를 계산하다면 가수를 쓰겠지만 우리는 H2A라는 물질은 20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제일 중요해. 순서대로 봐. 얘는 10개잖아. 딸 거 없어. 1대 1이니까 여기 Na 플러스 이게 누구야? OH만. 둘이 만나? 둘이 만나면 이런 그림이 된다. 봐라. 얘는 얘 또 이거지. 요 10개가 누굴까? 30개는? 그래서 요수가 똑같아. 60개로 똑같잖아. 상하가 따라간다고. 자, 근데 봐 이제 만약에 0.1 몰롱도 H2A가 있는데 얘가 100ml야. 자, 0.2 몰롱도 여기 BOH가 400ml 있어. 이래버리면 얘는 몇 개고 곱하면 10개. 그럼 이걸 그려봐. 10개가 A 값이면 20개가 H 프리지. 얘는 총 곱하면 80개다. 80, 80 이렇게 되겠지?
빗불, 여기 누구? 저. 빗불이구나. NA가 아니구나. 빗불이지? 여기 OH가 80개지? 네. 자, 일단 얘는 사라지지. 네. 그럼 얘도 몇 개 남아? 60개. 60개 남아. 근데 음이온이 네. 얘가 들어온다. 그치? 전하량은 마이너스 20으로 똑같아요. 맞지? 근데 이온 수가 10개잖아. 고로 잘 봐라. 둘이 만나면 결국 60개 누구고? OH고 10개 누구야? A 이가야. 그리고 여기 80개 누구야? 총 연수 몇 개냐? 150개지. 아까 얼마였는데? 몇 개 줬는데? 누구만큼? 부경권 이온수만큼 준 거야. 이게 이과와 이과의 차이가. 나중에 풀면 산화원에서 조금 더 할 수 일이 있으면 알려줄게. 적어놓고 잘 봐도. 문풀할 때 이거 잘 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문제풀이에서 나머지는 알려줄 거니까 넘기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이 문제 중대 니네 지금 중간고 하잖아. 그치? 문제 풀기까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잘 해오시고 넘기세요. 페이지 284쪽입니다. 이쪽은 다 문제풀이에 가서 확실하게 대입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2학년 가서 네가 애들한테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충분 정신이 안 되는. 알겠어요? 네. 충분 같은 정신이 되면 편합니다. 느끼는 군데군데만 바삭바삭이야. 다 까먹어. 자, 페이지 280. 자, 산화환원입니다. 이건 통합과학 시간에 나오거든? 통합과학 시간에 나와요. 산화환원은요, 자네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이 반응은 기본적으로 잘 들어요. 상호관계에 입각한 반응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물질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호관계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환원을 딱 보면 산화 반응이 있고 환원 반응이 있고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알았어요? 얘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만 명심하십시오. 물질 둘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가 산화되면 하나는 환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것이 반드시 반응물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또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응물 A, B가 돼서 A가 산화되면 B는 환원되고 이게 아니에요. A가 산화되고 또 다른 A가 또 환원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산화하는 반응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이거는 과학자들이 상호관계임을 쭉 발표한 건데 그 첫 번째가 써 있는 대로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을 정의한 거예요. 이게 7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이동할 때 누가 산화고 환원이냐라는 것을 밝힌 이론이죠. 얘는 산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산소를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소를 얻게 되면요, 금속은 뭐가 되고? 금속 산화물이 되고, 비금속은 비금속 산화물이 됩니다. 산소를 얻게 되면. 환원은 뭐라고 해야 돼요? 산소를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고받아야 되니까요. 알겠어? 특히 뭐 TMI인데 이거 금속 산화물을 잘 봐. 예를 들어서 Na2O, K2O, CaO 뭐 이건 생석회로 우리가 배웠던 건데 얘들 다 무슨 결합을 지니냐? 이온 결합이죠. 금속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온결합이에요. 화합물이고. 자, 비금속 산화물 봅시다. 산소 자체가 비금속이잖아. 그지? 그럼 비금속 산화물은 분자죠. 뭐예요? 얘가 물에 들어가면 뭐 될 것 같아요? 질, 산. 얘가 물에 들어가면 황, 산. 이거 물에 들어가면 탄, 산. 산성이에요. 산성비의 주요. 얘 물에 들어가면 무슨 성 될 것 같아요? 염기성. 이거 들어가면 뭐 될 것 같아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요건 수산화, 칼슘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산소이동과 산화에서는 설명할 때 이렇게 하죠. 불이가 있고 산소가 있고 또 무슨 산화물이에요? 금속 산화물입니다.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면 잘 보십시오. 기역, 니은, 지그시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니까 기역, 니은이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만 더 중요한 거. 누구를 산화된 거, 환원된 걸 반응물에서 찾아야 돼요. 아셨어요? 지금 기억은 산소를 잃었어요, 얻었어요? 얻었죠. 그게 산화가. 니은은 어때요? 이렇게. 잃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얘가 이중결합이잖아. 끊어진 거예요. 잃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기억의 CU는 그죠? 산화됐잖아요. 니은의 O2는요 환원됐죠. 그럼 디귿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성분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산화됐다는 건 남을 뭐 시켰어요? 환원시킨 거잖아요. 자신이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켰잖아요. 그래서 얘를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에서 환원제라고 설명합니다. 환원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자신이 환원되면서 남을 뭐 시켰어요? 산화시켰네요. 그럼 무슨 제? 그래서 산화제, 환원제는 반응물에서 찾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산화성, 환원성, 산화력, 환원력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 환원제라면 남을 환원시키는 성질이 환원성이고요. 남을 환원시키는 힘이 환원력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성력이. 같이 보시면 돼요. 이것만 나와야 표면. 산소 이동과 산화는 뭔지 알겠죠? 동시에 일어나면서 반응을 해서 봐야 되고 자신이 산화되면 환원제다라는 거. 됐죠? 두 번째. 이걸로 설명하려고 계속 과학자들이 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상호관계의 힘이 또 나타나다라는 거죠. 산소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야 이것까지 포함시키려면 좋은 게 없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전자이동을 끌고 들어와요. 전자이동과 산화환원. 이 설명은 항상 진보된 설명은요. 앞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봐봐요. 우리는 산화를 뭐라고 할 거냐면 전자를 잃는 것이라고 할 거예요. 환원은요. 전자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설명이 된다. 이 산소가 얘랑 이온 결합해야 되잖아. 그럼 음이온 돼야지. 그럼 전자를 얻어야죠. 구리는 양이온 돼야죠. 전자를 잃어야죠.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산화 전자 잃는 애들을 환원자라고 부릅니다. 전자 얻는 애들 산화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것도 설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이런 거죠. 금속 반응들이 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게 나와요. 니네 때는 처음에 나왔어요. 얘가 나온다는 거죠. 금속의 반응성. 자,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여기 B라는 이온 형태가 있죠.
근데 질산이라는 게요, 마이너스 1가거든. 얘는 플러스 몇 가라는 걸 알 수 있어? 2가거든, B. 질산이, 봐라, 얘가 이온화되면 얘하고 얘로 나뉘어요. 아까 산염기 중화관을 배웠잖아. 수용액은 항상 0이 돼야 돼. 전화합이. 이가는 얘 하나 있으면 얘 두 개 있어야 된다고. 다 혼자 얘기해. 전화적으로 봐. 그러면 반응은 일어났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A, NO3, 2 수용액이 되고요. B가 섞여져요.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전자 두 개가 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2가 되고, 그죠? 얘가 2 플러스가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봐요. 여기 얘는 구경뿐이에요, 얘들. 알제반응식을 보면 A라는 금속이 얘랑 만나서 얘가 된 거라고요. 이 금속의 반응성이에요. 그럼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죠? A에서 B 이온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 됐고 산화되었고 무슨 제? 환원제라고 부르고. 알았어요? 얘는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되었죠. 무슨 제? 이렇게. 이때 중요한 건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중에 누구만 봐라? 그렇죠. 그렇게만 봐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산화 잘 됐잖아요, 얘가. 금속 반응성을 누가 더 크다고 부르냐면 산화 잘 되네. 이렇게 보잖아요.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 왜? 다른 산소랑 반응하기 쉽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페이지 285쪽에 실험장치가 두 개 떠요. 하나는 아연과 황산구리. 특히 그 황산구리 뒤에 로마 숫자 보이죠? 황산구리하고 로마 숫자 2 이렇게 써있잖아요. 보여요? 맨 위요. 아연과 황산구리. 그 로마 숫자는 구리의 산화수예요. 구리가 몇 가 플러스다? 2가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산구리 2 수용액이란 말은 구리가 이온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연이 들어가서 반응을 했죠. 아연이 산화됐고 구리가 환원됐겠죠. 반응성은 아연이 크다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밑에 아연과 누가 반응해요? 구리와 질산은이 반응하죠. 그 반응을 이해하면 아까 1가 강한 놈의 2가 약한 애가 들어갈 때 이온수가 주는 이유를 알아요. 그걸 알면. 그거 설명해 줄 테니까 봐봐요. 복잡하게 그렇게 말고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A라는 금속이 들어가는데 얘가 이겁니다. 아까 질산이 마이너스 1가라고 했잖아. B는 플러스 1가겠지. 둘이 만났는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지금 NO3가 두 개가 됐지. 그럼 얘가 2가 플러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두 개가 있으니까 2를 써야 되고 더불어 얘도 2를 써야 돼. 이렇게 식이 완성이야. 자, 이제 알제형 반응식으로 써볼게. A라는 금속은 B 플러스니까 몇 개를? 두 개를. 알았니? G가 하나 산화되면서 얘를 석출시키는 거야. 알겠지? 이건 왜 이래야 되냐면 생각해봐라. BNO3가 10개 있다면 B뿔 10개야 NO3 10개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 예를 든다면 BNO3가 10개 있어. 그럼 B뿔 10개와 NO3 10개가 있어야 돼. 근데 NO3는 반응 안 하거든. B뿔하고 A 금속만 반응하거든. 근데 B는 플러스 1가인데 10개가 있어. A가 하나 들어와. 근데 A 하나가 2가 플러스짜리야. 10,000원짜리 하나 들어온다고. 그럼 5,000원짜리 두 개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돈은 똑같아야 되려면. 그럼 지피 숫자가 준다는 얘기야. 5,0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10장 있었어. 5만원이잖아. 근데 10,000원짜리 하나를 거실로 달래. 그럼 5,000원짜리 2장 주고 10,000원짜리 받아야겠지. 그럼 몇 장이 되냐고. 9장이라니까? 그만 하지 말고 들어온 것만큼 줄면 되는 거야. 한 장 들어왔으니까 10장에 한 장 줄이면 된다고. 왜? 2대 1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반응을 계산할 때
그 계산수, 총연수 계산이 되게 빨라지는 거지. 예를 들어봐라. A 이온이 있어서 얘가 양이온이 18개야. 얘 플러스 1가든 2가든 3가든 몰라. 그런데 B라는 금속을 넣더니 반응을 해버렸네. 산화환원을. 그래서 B 이온이 9개가 되어버렸네. 반응을 다 한 거야. 얘 18개 있어야 될 전하를 얘가 9개가 다 해석을 한 거라고. 그럼 얘들은 이게 전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몇 대 몇일까? M는? 1대2. 1대2가 돼야 되겠지. 저 양전하는 1, 2, 3밖에 없어. 네가 주기율비에서 보더라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최대야. 4, 5 없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1, 2가 제일 잘 나와. 요거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속에 음이온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왜 전화랑 하면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 몇 개 돌았다? 9개 돌았다. 알았냐? 근데 이런 경우도 된단 말이야. 봐라. 이거 이온이 이렇게 있어. 노골적으로 알려줄게. 이거 숨겨놓거든 사실은. 비금속을 잘 봐라. 5개 녹였더니 여기 혼합용액 쪽에 총 이온수가 총 양이온수가 이렇게 되었대. 열세 개가 되었대. 얘 몇 갈까? 1거. 봐라. 이온수가 줄었잖아. 네.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전화가 크다는 얘기야? 저 B? B가 크지? 몇 대 몇이냐고. 1대2. 1대2라고. 왜? 5개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구나. 눈치채는 거야. 알았냐? 이게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원입니다. 알았어? 자, 산화원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페이지 287쪽 봐. 잘 봐. 여기부터는 이제 산화수 변화 산화환원이거든. 얘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알겠냐? 전기 음성도와도 벌써 하이라이트. 알겠지?